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관련된 지표를 볼 때는 실제적으로 서울시장을 먼저 지목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가격이 오르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중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격 편차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격차가 심한 가격, 이런 가격들을 주도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강남과 서초죠. 강남과 서초 일대 또는 강동까지 포함시켜서 강남 3구, 송파까지 해서 강남 4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 서초가 중시권이고요. 강남 서초 지역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크게 가격에 민감하거나 오르거나, 오르는 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지만 내려가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강남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했고, 자금 여력이 없다 보면 사실 이제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남 지역이나 강남 서초 지역에 집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 젊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집값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이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뭔가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이 서울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 있죠. 서울 비전 2030,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4대 신성장 혁신 축 안에 강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개발의 틀을 보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걸 말씀드릴 건데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또 잠실 서초 등을 동서방향으로 확산시키면서 그 지역을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큰 개발 축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청년 첨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래 융합 이런 것들이 연결된 지역들이 대부분 한강, 삼성, 수서, 양재, 강남, 서초 지역을 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미래 종합 혁신 축이다라고 하는 그 축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 여기에는 강남구 자체 또 어떤 그 개발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별도로 있지만 서울시에서 잡혀져 있는 거는 미래 융합 혁신 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중에 메인이고요. 가장 중심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고 개발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서울시 입장, 그 다음에 또 발표된 내용이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정비사업지구 지정으로 된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에 많이 몰려 있죠. 재건축 단지들이. 그런 지역들이 이제 35층 규제를 현재 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재건축, 가장 크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서울시에서 또 현재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한 부분입니다. 물론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 높은 공간이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스카이라인을 강조한 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도시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용적률이 이제 상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미미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층수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내용 들어간 게 있죠. 재건축 재개발 용도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하고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한다. 이 기준,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워낙 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로 포함이 됐다가도 현재 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재 조정을 하겠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구 환수제 3천만 원 이상부터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대폭 완화하겠다. 또 일기 신도시 재정비하고 용적률이라든가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규제 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대부분, 특히 업무지구 뺀 나머지 현재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 시장까지도 계속 자극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지금 보시면 현대자동차 현재 공사하고 있죠.
거기에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 사업에 따라서 서리풀 공원 자체가 또 달라지고 있고요. 또 광역복합 환승센터 지하 6층까지 개발한 삼성동 개발, 거기에 서초동 같은 경우도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 서초역과 강남역까지 일대, 이 일대가 또 상업적으로 또 더욱더 용도 변경이나 종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지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이 되면서도 현재 각 IC 주변이 그만큼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까지 같이 포함된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양재 RNCD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존재하고 현재도 한창 또 입주하면서 또 연구원단지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이라든가 서초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하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또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이거 같이 연결되면서 집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도 있죠. 그건 뭐냐? 학군입니다.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대치 학군이라 한다면 당연히 누구나 다 원하는 학군 수요들이, 부모님이라 한다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이쪽 지역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이 왜 좋은가를 따져봤을 때는 대치학군이라든가 나머지 뭐 목동이라든가 중계학군도 있긴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구별 진학률을 보더라도 주요 3개 대학 진학률을 보더라도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가 월등히 또 휩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학군 수요까지도 현재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지배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의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교통입니다. 강남, 서초 6개 노선 전철 역사가 96개입니다. 최다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현재 전철 역사가 96, 거의 100개가량이 있는 지역은 강남, 서초가 유일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현재 도보로 10분 이내 도시철도의 역의 인근 10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전철이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요. 노란색 구간이 그만큼 가까운 지역, 거기에 도시철도와 연결되는 또 그 주변의 비율을 봤을 때도 서초, 강남이 거의 67에서 64%.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수요, 학군 수요, 개발 관련된 내용들, 또 재건축까지 연결된 부분 때문이라도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나머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 강남 3구와 나머지 22개 구 간의 전철역과의 거리를 따져봤을 때도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통근 시간이 69분밖에 안 되고요. 평균 78분인데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77분. 그다음에 구별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65개. 거기에 구별 평균 공공도서관 수도 8개. 거기에 1인당 공원 녹지 면적도 20평만 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좋고 학군 좋고 교통 좋고 또 개발 압력 많이 받아서 그 주변에 많이 변화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지역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나온 실거래가 비교를 보더라도 레미안, 그러니까 서초동과 강남을 딱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레미안 서초 STG는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죠. 84제곱미터가 29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7차 이제 재건축 곧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오래된 아파트, 재정비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평당 가격이 1억을 넘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새 아파트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든 가격 편차는 좀 있겠지만 평균 1억이 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요 근래 실제적으로 한 몇 개월 사이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값이 좀 안정화됐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강남 송파가 0.01%, 서초가 0.00%에서 다시 보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마이너스로 회복한 지역이 강남, 서초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욱더 오를 수 있는 지역도 눈에 보이는 지역,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학군 수요라든가 교통 수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주민 편의 시설들, 이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가 없는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주목하시면서 강남, 서초 지역에 어떻게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